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공하는 비대면 서비스 강의를 맡은 허철무입니다. 오늘 강의는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비대면 서비스의 유형, 비대면 서비스의 성공 전략,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비대면 서비스의 유형입니다. 1교시에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홀로족의 증가, 발전하는 IT 기술, 비대면 소통 선호하는 현대인들이 증감에 따라서 그러한 성장, 급성장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시는 그 나홀로족의 증가, 여기에 따른 소상공인들과의 어떤 관련성, 이런 걸 보셔야 되겠고요. 발전하는 IT 기술, 여기도 관련성이 분명히 있고요. 또 비대면 소통을 선호하는 현대인들, 여기도 관련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은 유형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그 중소기업연구원에서 그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유형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GBC 관점에서 유형을 좀 나눠봤습니다. 정부와 기업가, 소비자. 이제 이 기업 측면이 사실은 소상공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주체 중에서 특히 비즈니스와 이 컨슈머, 소비자 간의 관계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거기에는 그 전자상거래, 인터넷 강의, 구독경제, 재택근무, 스마트 상점, 무인 배송, 온라인 채용, 이컬처, 스마트 금융, 비대면 의료, 이런 것들이 지금 있죠. 이거 말고도 전 산업의 분야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사실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전자상거래, 구독경제, 재택근무, 스마트 상점,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지금 미래 산업 중에서 사실 드론을 활용한 이 무인 배송 시스템은 굉장히 현재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자리 어떤 감소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무인 배송의 어떤 포트, 이 장소를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고요. 또 여기에 따른 관련 산업들의 많은 그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방 다가올 상황들은 아니지만 이러한 그 무인 배송의 어떤 포트, 이런 상황들까지도 가깝지 않은 미래에 닥쳐올 그 예견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GBC 관점에서 이 비대면 서비스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나하나 잠깐 보시면요. B2C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상대를 했을 때 유형을 보면은 전자상거래, 구독경제, 아까 말씀드렸죠. 스마트 상점, 무인 배송, 스마트 금융, 이런 것들이 좀 관련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오픈마켓, 소셜 서버, 커머스라든지 배달앱, 라이브 커머스, 요즘 그 도매 시장이나 아니면은 일부 전통 시장에서의 그 상점들이 그 개별적인 라이브 커머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때로는 큰 성과를 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도 새로운 유통의 개념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구독경제 중에서는 특히 우리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전기 배송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이 구독경제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에 맞는 업종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그 유형을 좀 늘려나가는 것도 지속적으로 기업을 유지하거나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가 그 경험한 업체 중에서도 그 버섯을 생산하는 그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이 구독 경제를 늘려서 면역력을 좀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큰 매출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제가 직접 이렇게 컨설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농업회사 법인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상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제주도에 가서 사실은 무인 카페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대만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무인 상점, 무인 카페 이런 것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었고요. 제주도에서 10년 전에 무인 카페를 경험을 하면서 이런 시대가 한국에도 오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빨리 현재는 우리한테 다가온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를 가든 키오스크가 많이 있고요. 자동 결제 개념은 너무도 많이 있죠. 특히 최근에 강남에 외식이나 특히 배달을 주로 많이 하는 점포는 작지만 배송건이 많은 이런 기업들을 가보면 대부분 이 키오스크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사실은 종업원을 만나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선택을 하고 배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죠.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는 딱 맞는 개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스마트 금융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최근에 점포들이 지금 통폐합이 많이 되고 있는 이유도 우리가 비대면 서비스로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이제 B2B라든지 G2B라든지 G2C라든지 G2G라든지 C2C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C2C 같은 경우는 인터넷 직거래이기 때문에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죠, 우리한테. 그리고 이 공공조달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급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스마트 상점 예시 중에서요. 스마트 상점이 있다고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키오스크고요, 역시. 그 다음에 자동 결제 시스템, 그리고 공유 주방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사실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는 이제 직접 가서 확인도 했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도 이러한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어떤 수련관도 몇 개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만 만들고 교회도 공간을 하나만 이렇게 좀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게 우리 외식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유 주방의 개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시사를 할 게 아니고 이 공유 주방을 통해서 투자비는 줄이면서 성과는 더 낼 수 있는 방안, 이게 꼭 공유 주방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다른 소상공인 관련된 업에도 많이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노버 서비스, 자율주행 서빙 이런 걸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 제가 어느 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식당의 인테리어가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고 아까처럼 이제 칸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신경 써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지는 않지만 고정 손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식당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특이한 것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낮에 경영하는 방법과 저녁 시간에 경영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식당이긴 하지만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역시 이렇게 좀 시대에 맞는 어떤 대안들을 좀 이렇게 찾아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주인 어르신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자기들은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변화에 따른 어떤 적응, 그 다음에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잘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오프라인 점포의 변화들입니다. 24시 무인 편의점, 뭐 이런 요즘 문구 많이 보시죠. 그 다음에 뭐 프랜차이즈긴 한 것 같은데 가맹비, 로열티, 보증금 없고, 그죠? 종업원도 없다. 뭐 이런 독점 무인 운영 시스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상은 했었지만 최근에 좀 많이 등장하고 있는 점포의 변화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역시 뭐 이마트 같은 경우 뭐 대형 기업이긴 하지만 셀프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서민 반찬, 이 반찬류도 요즘 잘 하시는 데는 상당히 많이 오히려 매출이 성장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세에 맞게끔 이렇게 24시간 존이 형성이 돼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탁 관련된 거, 이것도 지금 막 찾아가고 맡기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무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면이라는 개념이 이제 접촉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각광을 받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농민신문에 나온 자료 중에서 제가 그림만 가져왔는데요. 이게 외국의 유럽의 사례입니다. 유럽에 보면은 이 치유 농장이라고 해서 치유에 대한 개념을 오래 전부터 1990년대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농촌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사실은 도심에 있는 고객들이 방문을 하고 그 안에서 생활과 또 식사와 어떤 즐길 거리를 하는 그런 어떤 농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를 맞으면서 더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에도 이 치유농업법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서 금년부터 많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지역의 어떤 소상공인들을 매출 증대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심권에 살고 계신 분들이 향후에는 이러한 치유 농장을 찾아서 소비할 수 있는 문화가 현재 되었다. 이게 바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빨리 이러한 문화가 발생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새로운 어떤 등장이다. 비즈니스의 등장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설명드릴 부분이 사실 오늘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서비스의 성공 전략인데요. 좌측에 보시면 이미지가 두 개 제가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보면은 우측에 있는 것도 카페고요. 아래에 있는 것도 카페입니다. 근데 카페의 특징은 공통점은 다 무인입니다. 무인. 다 무인이고요. 아래쪽에서 보면은 안쪽에 자동 판매기가 이렇게 이제 배치가 돼 있죠. 자동 판매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설의 차이가 있죠. 시설. 아무래도 위에 게 조금은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때와 장소, 특히 장소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업장이냐에 따라서 카페냐에 따라서 이러한 무인 점포라고 해도 무인 카페라고 해도 인테리어의 분위기를 좀 달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상권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석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소상공인 입장에서 만약에 뭐 관련된 업종에 계시다고 하면
사실 생각을 해볼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객 소비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정해본 겁니다. 그동안의 어떤 컨설팅의 경험이나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네 가지를 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뭐니 해도 건강과 웰빙이다. 따라서 건강한 먹거리 시장이 부상하고 있고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 소비는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봤을 때 소상공인들이 관련된 업에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가치 개념의 재정립입니다. 자, 여기서 가치에도 많은 변화가 그동안 왔는데, 그죠? 거기다가 재정립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까 양극화가 되어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양극화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모든 소비자가 똑같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장소별로, 상권별로 이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맞는 소상공인들의 대응 전략이 적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가치 개념의 재정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홈코노밍이죠. 1교시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홈코노미에서 많은 것들이 중요하죠. 관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인테리어 관련된 업종, 그리고 역시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수요, 소비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로컬 브랜드인데요. 이 로컬이라는 용어가 사실 지역적이라는 용어잖아요. 지역.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지역의 골목 상권에 있는 그 상점들이 어렵습니다. 어렵긴 한데 때에 따라서 잘 되는 곳이 있더라. 그래서 왜 잘 되는가를 봤더니 나름대로 대표님께서 전략도 갖고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기회를 맞이한 거죠. 기회를 맞이했다. 근데 그 기회를 그냥 맞이한 건 아닙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오히려 그 반전을 기하는 잘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지역 선호도입니다. 최근에 두드러지게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지역 사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요. 지역에 있는 점포, 상점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비대면도 이용을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의 대면 이용도 오히려 많이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컬 브랜드에 대한 그 인식 변화, 여기에 따른 어떤 대응,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보니까요, 소상공인 비대면 서비스 경제 실현을 위한 동인 파악이 필요한데 이 건강 및 안전 제공 서비스라든지 디지털에 익숙한 서비스라든지 인간적인 경험을 반영한 플랫폼이라든지 이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정말로 다양한 그 서비스들이 비대면 서비스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경제 어떤 측면에서 많은 부분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야하고 이렇게 좀 접목할 수 있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요소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글로벌 1인당 GDP가 과거 2009년 그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2배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그 소비의 어떤 그 활성화 조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소상공인 그 비대면 서비스를 나름대로 그 빨리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게 좀 사실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이 비대면 서비스 경제를 위한 고객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 좌측과 우측에는 이제 비대면 실외 소비, 그죠? 비대면 시대이긴 한데 밖에서 소비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우측에는 이제 집안 내에서 소비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상하에 보면은 위쪽에는 경험 주도,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제 가성비 주도, 이렇게 해서 축을 나눠봤습니다. 나눠봐서 과연 여기에 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들어가면 괜찮을까? 뭐 이러한 연구를 좀 해봤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경험 주도와 집안 소비를 바탕으로 해서는 이 가상 공간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가장 적합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요즘 보니까 그 여행 상품도 이 가상 서비스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뭐 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상당히 재미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다양한 비즈니스가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있는데 앞으로 그거보다는 이 가상 공간의 상점에서, 그죠? 소비자가 모바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볼 수 있고, 그 가상 상점에서 선택이 주문까지 이어지는, 또 결제까지 가능한 그런 것들이 지금 일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지금 해봅니다. 그리고 우측의 하단에는 이제 격리 고객, 이런 분들이 많이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좌측의 하단에는 이제 드라이브 스루가 워낙 지금 강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찾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그 별다방, 그죠? 그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가끔씩 가실 겁니다.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상당히 잘 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도. 근데 우리가 사실은 좀 배울 부분도 있습니다. 다 이렇게 너무 그 대형 기업이고 그래서 이 비판만 할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들은 좀 우리가 배워서 응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 별다방의 그 사이렌 오다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거를 사실 많이들 이용합니다. 저도 이렇게 출근하면서 가끔씩 가보면은 정말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가본 적이 없어요. 항상 차들이 앞에 많이 대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이 사이렌 오다가 언제부터 생겼을까, 그래서 한번 추적을 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한국에 사이렌 오다가 생긴 게 2014년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7년 가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드라이브 스루의 개념의 그 어떤 영업 방식, 마케팅 방법을 미리 도입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정말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보면 기회가 이제 돼서 그 전화 위복이 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드라이브 스루의 어떤 지금 개념이다. 생각보다 이 고객들이 아주 많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편의점이 있습니다. 근데 편의점이 요즘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편의점마다 차이는 물론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요, 그 지방에 이렇게 곳곳에 있는 편의점들입니다. 근데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잠깐 주차하고 편의점에서 뭔가를 구매하거든요. 근데 그 수요가요,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편의점들은 규모가 있어야 되고 주차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어떤 편의점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뭐 나들 가게도 있고 물론 다양한 종류의 편의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단순한 편의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드라이브 스루다. 그리고 그게 진화가 되면 제가 볼 때는 한쪽에 자동 판매기가 설치가 될 거다. 지금 이미 설치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드라이브 스루의 어떤 규모다, 수요의 규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좌측에 이제 상단에 있는 부분이 비대면 매장, 경험 고객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 고객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경험 주도와 비대면 실외 소비,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가 장기화된다고 해도 결국에 가서는 온라인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프라인의 점포들도 된다는 거죠. 되는데 거기에는 비대면에 대한 어떤 서비스, 이게 있어야 된다. 대면보다는 비대면 요소가 좀 가미가 됐을 때 그 고객들을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8월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제 이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뭐 전략을 얘기할 때 항상 마케팅을 얘기를 해요. 근데 마케팅이 있고 유통이 있고 뭐 세일즈가 있어요. 이게 학자들은 뭐 차이가 있다고 당연히 보죠. 마케팅은, 유통은, 세일즈, 영어 자체가 다르고요. 사실 그 정의 자체가 다릅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마케팅, 유통, 세일즈 다 똑같습니다. 하나로 보면 사실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마케팅은 사실은 뭔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어떤 툴을 얘기하는 거고요. 유통은 사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생산하고 있는, 내가 다루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다가 고객한테, 그죠? 제공하는 거죠. 세일즈는 뭐예요? 판매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세일즈 개념은 뭐예요? 세일즈 프로모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일즈 프로모션이라는 것은 그냥 파는 게 아닙니다. 프로모션을 통해서 세일즈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내용에 들어가 보면 다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 단어, 이 마케팅이라는 용어로 통합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뭘 보셔야 되느냐, 어떻게 과연 바뀌었냐, 이 세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코로나19는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마케팅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다양한 마케팅 전략, 마케팅의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온라이프, 아까 제가 언택트가 아니고 온택트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라이프에 맞춘 온택트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이제는 온라이프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택트로 변화된 마케팅 전략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소비의 온난화화, 디지털 경험 확산, 이런 것들은 소상공인 스스로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유통과 마케팅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소비자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쫓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구나 쫓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형태가 뭔지를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가야 됩니다. 그게 마케팅 전략의 변화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준비는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에 맞는,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할 것이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이죠. 그래서 이게 적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의 여정에 맞춘 세일즈 방법,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요 요소를 찾아내야 돼요. 요즘 뭐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 컨설팅이나 이러한 정부 지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의 뭐 조언을 받을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준비할 요소가 뭔가 하는 부분을 찾아내시는 방법이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그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죠. 전략을. 그래서 저는 4가지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되고요. 저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소상공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제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산업별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 저는 이 4가지 성공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축된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미 시장에는 발빠르게 너무도 많은 시스템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접목이 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맞는 툴,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적용해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회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너무도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보시면 뭐 영상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고민할 부분이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경험을 많이 했고요. 그 컨설팅 가서도 보면은 실제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현재 그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지금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 요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독경제 활성화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나오고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집콕 생활한다고 했죠. 근데 집콕 생활하는데 한가합니까? 아닙니다. 집에 있다고 해서 과거보다 더 한가해졌느냐? 절대 아닙니다. 더 바빠졌습니다. 더. 왜요? 너무도 많은 정보, 너무도 많은 할 일들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오히려 이 구독경제 같은 것들은 증가되고 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2번 이런 식으로 시켜 먹는 거죠. 구독경제 하는 겁니다. 요즘은 뭐 산업을 다 그 경계를 허물고 있어요. 먹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면도기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옷, 패션, 의류 이런 것들도 지금 구독경제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품목이 다 여기에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경제 활성화는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여기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뭘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뭐 생각하셔야 되겠죠. 제가 옆에 써놨어요. 심지어는 양말도 구독경제하고 있습니다. 양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고객 관리 집중합니다. 그죠? 고객 세분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고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한테 집중하는 전략, 이게 지금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것은요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규모가 작든 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기업이고요. 모든 것은 성공해야 돼요. 근데 모든 것은 뭐가 수반이 됩니까? 투자가 수반이 됩니다. 투자. 투자라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하다 보면 계속 투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출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래야지 투자도 되고 뭐 유지도 하니까 어려운 상황에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요. 내가 뭘 하더라도 이왕이면 뭐예요? 동맹해야 되고요. 협업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그러면 훨씬 수월하고요. 그 시너지 창출로 인해서 성공은 더 빨리 옵니다. 효과는 더 빨리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안이 있을까 모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처한 입장, 업종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4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수립을 하셔야 된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제가 수립 단계를 5단계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만들어 본 자료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하루아침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죠. 비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시기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자체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체 분석. 다 다르죠. 상황마다. 그러니까 자체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역시 뭐예요? 현재 시장을 방어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뭔가를 시장을 열어야 됩니다. 그게 신규 고객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신규 고객이 뭐라 그랬어요? 다 고객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객층이 따로 있다. 그리고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 해야 할 일 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뭐예요? 해야 할 일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단계 3번째는 제공할 가치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고요. 위 요소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의 어떤 경험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가격 전략, 차별화 전략 아주 기본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고객에 따라서 상권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여기서 바로 이제 사실은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번째는 역량입니다. 역량. 여러분들이 정말로 코로나 시대에 더 할 일이 많아졌죠. 왜? 사람은 줄여야 되고 많은 일을 더 해야 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다 바쁩니다. 그게 뭐예요? 역량이죠. 역량. 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것들은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근데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상공인으로서 작든 크든 뭔가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했을 때는 항상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평가. 재작년에는 어땠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작년에 어땠고 1주기는 어땠고 2주기는 어땠고 금년에 3주기는 어땠고 4차 유행은 어땠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생각을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방향성이 나옵니다. 그게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실 게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대응 전략을 5단계로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비 패턴의 변화 4가지 특징을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신한카드 빅데이터 센터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대형 상권을 대신하여 골목 상권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3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근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거상권 이용 건수가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 관광상권 이용 건수는 대폭 감소했다. 역세권 이용 건수는 대폭 감소했다. 공실률의 차이, 상계역은 감소했는데 명동, 이태원은 증가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명동, 이태원에는요,
주거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상계역에는요, 그 주변에 주거 시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골목 상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자, 이미지가 하나 떠 있죠. 제가 지나가면서 찍은 겁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찍어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 같아요? 간판이 뭐 하도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있지 않습니까? 안가도 있는 것 같고요. 뭐 베트남 음식을 파는 데도 있는 것 같고요. 뭐 타이 음식도 팔고 있고요. 뭐 버거도 팔고 있어요. 그죠? 뭐 다양하게 이렇게 막 있어요. 여기서 근데 눈에 가장 잘 띄는 게 뭐예요? 가장 잘 띄는 게 뭐예요? 맨 앞에 하단에 있는 프랭카드입니다. 현수막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남역 수제버거 맛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 오픈 이렇게 되어 있죠. 햄버거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루에 얼마나 팔리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테이크아웃으로 얼마나 사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거 플랜카드 하나 때문에 고객들은 이 안에 들어가서 구매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세일즈 프로모션이고요. 이게 마케팅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매출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여기에 가격이 싸고 예를 들어서 맛이 좋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객들은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잘 고려하셔야 돼요. 여기에 숨은 전략이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앞에 하나 붙어 있죠? 측면에 하나 붙어 있죠? 강남역 넘버원 햄버거. 동천 상륙. 다르죠? 개념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고객들의 시선을 확보하는 겁니다. 신선함을 주는 거죠. 이것도 새로운 전략입니다. 이게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뭔가를 좀 찾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19로 인한 대변화는 일어났습니다. 사회, 경제, 기술, 정치적으로 다 일어났어요. 이게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특히 사회적으로 보면 뭐예요? 협업이 필수, 봉쇄 속에서의 연결. 이게 핵심 키워드인데 재택근무 강화되고 있고 비대면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거스르면 안 됩니다. 여기에 따른 이 변화에 따른 우리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여러분들이 추진하셔야 됩니다. 경제, 온라인 플랫폼 시대입니다. 비대면 서비스 경제 시대입니다. 당연히 이쪽으로 우리는 맞춰가야 되죠. 왜? 이쪽 부분의 경제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기술들이 있어요. 다만 안타까운 게 뭐예요? 고용시장이 굉장히 변화가 있죠.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정한 일자리, 특히 소상공인들도 어려우니까 일자리를 줄이잖아요. 종업원 수를 줄여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미래가 갈 것이냐? 제가 볼 땐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접촉식 인터페이스가 당연히 확대되죠. 비접촉식, 이건 뭐예요? 접촉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인터페이스는 확대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뭔가가 있어요. 중간에 뭔가. 이게 뭐냐 도대체. 비접촉. 이게 비대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식당에 가면 왜 투명한 그죠? 유리나 다른 어떤 물질로 벽을 치고 있어요. 경계를 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비접촉식의 하나의 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언택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온택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택트. 그래서 온택트의 문화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TV도 보면 각종 경영 무대라든지 가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요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앞으로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소의 변화는 있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더 확대될 것이다
세 번째, 온라인 쇼핑이 확대입니다. 뭐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죠. 농축 수산물 온라인 쇼핑 거래액 추이를 보세요. 이게 다 뭐예요? 먹거리죠, 먹거리. 먹거리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온라인 쇼핑은 확대되고 있다. 네 번째, 디지털 이벤트의 증가입니다. 이게 뭐예요? 세일즈 프로모션입니다. 세일즈 프로모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전문가들이 한 얘기들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잡는 게 중요하죠. 이제 소상공인들도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생존 방법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전환 창업을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안 되는 거 잡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걸 다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동맹과 협업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라. 뭐 생존 지원, 피해 보상, 뭐 영업 활성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밀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면 과제 이런 것들이죠. 복잡해진 고객층이 있고요. 지연되는 디지털 대응, 신뢰에서 누려, 계속되는 변화, 위드 코로나19 시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바로 제가 과제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극복을 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뭔가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여러분들이 실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고객을 평가해서 세분화 분석을 수행하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맞는 고객층 파악하시고요. 디지털 기술을 최대 활용해서 고객 분석 틀, 지속 경영의 핵심 요소를 삼으면 고객층이 유인이 되고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과정들을 통하면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유튜브나 보니까는 채팅에 질문이 올라오시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요. 제가 차후에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2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